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우리 임금명세서 교부 법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우리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는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명세표, 우리 임금명세서라고 부르는데, 이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직원에게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임금명세서의 교부 방법은 어떤 것이고, 또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화면에 띄워서 설명드리는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발간한 이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우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정책 자료에서 이 정책 자료실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지난 이제 2021년 11월 16일 날 나온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라고 하는 이 서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서 제가 기준으로 주요 핵심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도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내용 한번 좀 보시면은,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내용 보시면서 임금명세서라고 하는 것의 교부가 의무화된 것은 이제 2021년 11월 19일부터가 되겠고요. 이거는 언제 주는 거냐면, 임금명세서를 교부를 할 때는 급여를 지급할 때 이거를 이제 반드시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급여명세표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이 급여명세표, 임금명세서를 주는 방법은 문서로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줘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전자문서로도 가능한데,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이 전자문서라고 하는 것은 이메일과 같은 방법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손쉽게 이제 볼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경우도 이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러한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이제 교부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성명이나 이제 생년월일과 같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할 필요는 없고요. 규모가 작은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의 이름만 적는다 하더라도 그 직원을 특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규모가 큰 회사들은 이제 직원이 만약에 동명이인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름만 적었을 때 딱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이제 생년월일 같은 것들을 적어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구분이 될 수 있겠고, 사원번호 같은 게 있으면 더욱더 구분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필수는 아니어서 특정할 수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작은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름만 적어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 반드시 적어야 되는 사항은 임금 지급일, 급여 지급일이 언제인가. 그래서 이 지금 교부되고 있는 이 임금 명세서는 몇 월 며칠 날 지급된 급여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점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임금 총액입니다. 자, 우리가 급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세전 금액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급여에서 이제 그 4대 보험이라든지 소득세 같은 걸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 차감하기 전에 세전 급여가 얼마인지 공제 전에 임금 총액을 이제 적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공제 항목들도 적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임금의 구성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임금의 구성 항목이 각종 수당들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본급 무슨 수당 이런 항목들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계산되는지 그 계산 과정도 임금명세서에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연봉제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연봉을 가지고 단순히 12로 나눠서 지급하는, 즉 급여의 구성 항목이 복잡하지 않은 회사라고 한다면은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이제 굳이 이제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본급만 갖고 간단히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임금의 그 각종의 수당들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산출 시기나 방법을 가지고서 이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라든지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같은 경우는 출근 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 계산 방법을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종전에 이제 7월 정도에 저희가 2021년 7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입법 예고로 나와 있었던 그 내용에 따르면은 이 임금명세서를 가져갈 때 반드시 근로 일수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 일수와 야간 근로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적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걸 조금 더 완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급여에 대한 산출칙이나 계산 방법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해서 대신에 그 이제 출근 일수라든지 그 시간 등 같은 경우는 요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있을 때만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 일수나 시간을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제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항목별, 아까 이제 4대 보험이라든지 이제 소득세 같은 것들을 공제하면은 그 공제 내역들을 적어서 직원에게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럼 우리가 4대 보험을 뛸 때 예를 들어서 이게 국민연금은 급여 대비 얼마를 몇 %율로 계산했고 건강보험 몇 %로 계산되었는지 이걸 일일이 이제 기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법률에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공제하는 금액이 얼마라는 것 정도만 알려줘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 될 항목들을 저희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항목들을 가지고서 우리 이 자료에서 임금명세서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 것들이 있는데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시 내용을 한번 좀 보면은 지금 앞에 보는 것처럼 이제 그 기본급이나 아니면 어떤 식대와 같은 수당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돼 있고요. 공제 항목을 보여주는데 아까 이제 살펴본 대로 이 공제 항목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소득세라든지 연금가치 이런 것들은 법령에서 나와 있는 대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산 수치나 이런 것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겠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 사람은 이제 시급제입니다. 그래서 시간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은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를 제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시급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월급제라고 한다라면은 여기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굳이 이제 기본급만 있으면 이 기본급은 이제 월급제라고 하면 이 기본급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산출 내역을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회사는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근로 시간이라든지 출근 일수 그리고 야간 근로 시간 이런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에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하단에 지금 보는 것처럼 몇 시간을 근무를 했는지 그 근로 시간과 야간 근로 시간을 정확히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그 기본급은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기본급에 대해서는 근로 일수에 따라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기본급만 있고 이런 추가적인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가 실제로 없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수당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급여 항목에서 근로 시간이나 근로 일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내용을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제 임금명세서를 그 교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교부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서면, 즉 종이로 출력해서 줄 수도 있지만 전자문서로도 줄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전자문서로도 이제 급여명세서를 주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사내 전산망이나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사내 전산망 자체에 우리가 급여명세표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다면은 직원이 스스로 그 사내 전산망에 본인의 이제 아이디와 비번을 넣고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애플리케이션, 즉 핸드폰이나 앱을 통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큰 회사들이 이제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임금 명세서를 이제 그 전자 이메일이나 이런 방식으로도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전화나 문자 메시지로도 이것을 전송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된 종이로 돼 있는 어떤 그런 임금명세서의 사례를 한번 봤다면은 우리 이 자료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자료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을 예시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간단히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아까 임금명세서에 있었죠. 이런 것들을 문자 메시지로 보여주는데 아까 이제 기본급이라든지 지급일자, 이름, 그리고 임금 총액, 그리고 공제 금액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이거는 지금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은 우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발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급여 명세표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명세서를 지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전자문서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봤고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실제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면은 어떤 시점이 우리가 전달한 시점인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발송한 시점이냐 아니면 직원이 꼭 이거를 이제 이메일이나 들어가서 확인한 시점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요 앞에 보시면은 발송한 때에 교분한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꼭 이제 그걸 들어가서 열람한 시점이 아니라 회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그리고 또는 이메일로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교부 시기를 판정한다라는 점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제대로 잘 도달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설명도 지금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임금 명세서의 교부 시기는 임금을 지급할 때 이것을 이제 제출을 직원들한테 다 교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시행일이 이제 2021년 11월 19일 이후 급여를 지급하는 분부터니까 지금부터 이제 11월분 아마 급여 또는 1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는 그런 이제 그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이 제도를 우리가 특히나 이제 사업주분들이나 실무자들, 기업의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위반시 제재 과태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가 있어서 이 위반 횟수에 따라서 위반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은 그 이제 과태료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겠고요. 근로자 한 명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교부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사실과 다르게 잘못 적었다라고 했을 때 과태료가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도가 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갖추거나 아니면 급여 명세표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2021년 11월 16일 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임금 명세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이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즉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준비 기간에 필요한 점을 우리 충분히 고용노동부에서 고려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제도 정착에 이제 주안점을 가지고 이제 지도를 한다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아마 이 이야기는 뭐 정확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어떤 위반 사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과태료를 부는 것보다는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은 이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니까 교부하라고 이제 아마 이제 지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지도 점검이 나왔을 때 회사가 얼른 준비해서 임금 명세를 교부하면은 과태료를 면제한다든지 그 시정을 받아들여서 뭐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지도 점검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도 초기에 더 정확하다면은 언제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둬서 과태료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다거나 일정 규모 이하는 뭐 이런 과태료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면제되는 유예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명확하게 그러한 이제 내용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임금 명세서의 그 교부 및 이제 제공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봤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저희가 이 내용을 잘 숙지해서 직원들에게 또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표를 잘 이제 교부를 해주고 과태료라든지 향후 어떤 이제 법령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임금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